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신동빈 씨는 재활용 운동화 3주 만에 1000켤레 팔렸다. 라는 기사입니다. 김설아 이코노미스트 잡지 기자네요. 하지만 현재 이 모델은 품절된 상태다. 갑작스레 많이 팔리기도 팔렸지만 석 달에 2, 3천 켤레 정도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페트병 수거부터 원료를 뽑아내기 위한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이 많아야 원료가 많아지고 LAR에서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세븐일레븐과 롯데마트 등을 중심으로 수거 자판기 50대를 운영하고 특정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재활용 페트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하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수거율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개 대표 역시 해당 디자인 제품에 대한 재생산을 계획하지 않았다. 하지만 품절 이후 문의가 많아지면서 내년 봄쯤 재생산을 계획 중이다. 개 대표는 이번 롯데와의 인연을 계기로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계열사와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주목받는 롯데그룹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과도 연관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친환경 패션 스타트업 LAR에게 좋은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리사이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효도 사기 걱정에 증여신탁 뜬다. 김동표 아시아경제 기자네요. 증여신탁은 자산을 증여하면서 신탁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부모 위탁자와 자산관리회사 또는 은행,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증여재산의 운용과 관리를 맡는다. 신방수 세무사는 증여신탁을 활용하면 세제 부문과 자산운용, 관리 부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또한 신탁자를 미리 지정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 시점이 늦춰질수록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도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도 매년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자산을 미리 증여함으로써 중과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증여 신탁이 인기를 끄는 추세다. 또한 신탁계약상 정해진 바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탁자의 자산 탕진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신탁계약상 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그대로 두되 자산 운용으로 인한 수익만 수익자 자녀에게 이전하는 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수 있다. 증여 신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자산 수탁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 부동산 증여 신탁인 우리내리사랑 부동산 신탁을 출시했는데 한 달여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신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빈 파운드 대표 AI 투자자들 꾸준한 수익 창출 도울 것. 이민지 아시아경제 기자네요. 김 대표는 투자 1임 자문 서비스에서 나아가 자산관리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내년엔 AI 기술로 구현한 PB 재무상담사 서비스를 선보여 모든 투자자가 양질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 고급 프라이빗 뱅커 PB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보통 10억 원 이상의 자가 필요하다고 일컬어지는데 사회초년생이나 일반 회사원들의 연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다. 김 대표는 1,000만 원만 있어도 누구나 양질의 PB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상업용 부동산 솔루션 회사로 아시아 최강자 될 것 이용균 R스퀘어 대표 스타트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박지윤 기자고요. 이 대표는 건물주의 정보와 임차 고객 수요 정보 등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올릴 것이 R스퀘어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건물주의 정보와 임차 고객 수요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 5년 정도 걸렸는데 그전까지는 매출액이 지지부진했다. 그 이후부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가 많아 거래를 이어주는 것이 수월해졌고 인테리어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한 것이 고속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외부 투자를 받았는데 초기에 본엔젤서부터
3억 원을 유치했다. 이후 소프트뱅크에서 연달아 3차례 투자를 받으면서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모아 투자자들에게 효율성이 있다는 검증을 받고 점차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용균 대표는 1983년생으로 20대 젊은 나이에 R스케일을 인수하면서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전까지는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기업 자문 업무를 맡아 약 6년간 근무했다. 이 대표는 요즘은 100세 시대로 평생 직장도 없으니 언젠가 사업은 한번 해야 하는데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해 R스퀘어를 인수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R스퀘어의 경쟁사로 세빌스, CBRE, 존스랑 라살 등을 예로 들었다. 여태 부동산 정보 플랫폼과 다른 R스퀘어만의 특별한 강점으로는 기업 대기업 B2B 기반의 탄탄한 수요와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와 인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 대표는 R스퀘어만의 강점은 B2B를 기반으로 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활용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라며 또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이 좋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프라인 정보들을 온라인하기 위한 직원들의 실행력과 온라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균형감 있게 갖춰져 있는 회사라고 덧붙였다.